예, 내일 저녁으로 예정된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는 시간 제한이나 시나리오가 없는 진짜 대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 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오늘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격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내일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 내일과 모레 이틀 나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이제 자산 규모로 자산 규모, 예, 8개 기업이죠. 예, 8개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1위부터 14위까지 그리고 예. 거기다가 오뚜기까지 해서 15개 기업입니다만 내일은 자산 순위 홀수 해서 2위, 4위, 6위. 짝수. 짝수죠. 예, 예. 2위, 4위, 6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은 8개가 이제 8개 그룹이 이제 8개 기업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예. 이번 이 재계 간담회에서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사무라는 거죠. 4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기존에 이 그 역대 대통령들이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때는 항상 시나리오가 있었고 발표 순서가 있었고 또 뭡니까 이 발표 자료가 있었고 예.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일 그 모임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오후 6시 시작을 해서 예. 이 상춘제 앞들에서 예. 이 그 오신 그 재계 총수들과 먼저 대통령과의 스킨십을 먼저 정진하기 위해서 예. 간단하게 호프 타임을 가진다고 그래요. 맥주 한잔 예, 하고요. 맥주를 간단히 한잔 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에 안으로 이동을 해서 이 상춘제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거의 끝장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냐? 지금 가장 뭐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동방성장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격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앞에서 과연 재계 총수들이 과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이 그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 저는 이것이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차례, 네 차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정례적인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그 청와대와 재계가 좀 더 속을 열고 가까워지면서 이 국가 현안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일 그런 그 뭐 증세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민감한 주제까지도 뭐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문재인 예.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사실상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건 사람 중심 경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이제 투자 중심으로 통해 갖고서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거에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가 주가 돼 갖고선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공공 부문의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들까지 나서고 있지만 결국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정부의 이러한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서 대기업들이 어떻게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청을 좀 당부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만 이제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리게 되는 이 기업 총수간의 간담회는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 전에야 이제 그 일정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누가 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얼굴을 트는 상견례 자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정도에 주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깊이 있는 논의와 대화가 오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첫 대화를 네. 앞두고 네. 기업들이 이른바 뭐 선물 보따리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몇 명을 뭐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라든지 얼마를 이제 투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면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이제 뭐 상생 협력을 하겠다든지 동반 성장을 하겠다든지 그렇죠. 예, 정규직전을 하겠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재계 입장에서는 아마 물론 상견례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그 동반성장의 문제, 그러니까 협력사와의 문제에서의 갑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했던 관행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와서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지난번 워싱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상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는 셈이죠. 앞으로 이런 만남이 계속해서 이제
될까요? 계속 이뤄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예.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대통령과 총수 간의 독대 형식으로 비공개 자리를 가지는 건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됐던 게 이렇게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의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와대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 간의 주요한 만남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방미 사절단에도 주요 경제인들이 함께 가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 가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미국 내의 주요 일자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얼만큼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면서 함께 국가 경제를 상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주요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오늘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이죠.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참고인 신문으로 불렀습니다만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뭐 또 앞으로 이게 신분이 변화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종주 의원이 지금 당시 대선 과정에서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유미 씨의 조작된 증거를 폭로하는데 이 관여했던 국민의당의 조직을 일선 총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용주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검찰은 아마 신분 전환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용주 의원은 오늘 출두하면서 뭐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 또 이 유미 씨의 조작된 증거와 관련돼서 이 아주 무고하게 엮여들었던 그 파슨스 스쿨의 그 졸업생 예. 그 두 분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한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예.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검찰이 과연 이번 수사를 그냥 종결하는 요식적 행위로 부른 것인지 예. 아니면 진짜 이용주 단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강행했다고 한다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피의자 신분 전환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인데 예. 아마 빠르면 내일 새벽때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아마 검찰이 내놓을 여러 가지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네. 중대한 국면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박지원 전 대표까지도 사실 윗선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조사를 위해서더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했을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있는 여야 4당 대표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이 과거의 일은 모두 잊자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건데 예. 일단 과거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오늘 참고인으로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지만 오늘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소할 사람들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7월 달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정도로 그리고 그 윗선에서 이제 굳이 관여했다면은 공명선거 추진단에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가 정도로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대법원이 어제 주요 재판의 경우 1, 2심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민재판을 한 번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여탕은 지켜볼 것.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입니다.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예.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이 두 예.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죠. 예. 그런데 사실 뭐 야당에서 지금 특히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재판 생중계 부분을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예. 상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또 공개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판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 자발적으로 법원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이거 법원의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68%의 그 판사들이 해야 된다는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침해냐는 부분인데요. 예. 인권 침해냐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재판하는 전 과정을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선고를 내리는 결정만 중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선고 내리는 결정 과정에서도 지금 화면에 비치는 사람은 재판장만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재판이냐, 여론재판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 선고 내리기 전에는 판사가 다 재판장이 다 결정을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 영향이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엔 상고심이 가서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뭐 재판 중계를 하든 안 하든 예. 그건 뭐 언론 보도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러 반응은 그 다음 또 상고심 재판부가 다 어차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공개 재판의 원칙에 의해서 생중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일종의 하나의 진일보라고 보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무슨 이런 꿍꿍이다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으로 문제를 삼게 되는 건데요. 예. 왜 시점이 공교롭게 8월 1일부터 이 규칙이 개정되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8월 달이라고 하면은 8월 중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공개되는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는 게 첫 번째 재판이 아니라 타이밍이 좀 이재용 정치적인 의도가 부회장부터 있다. 결국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지난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영장을 전담했던 판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됐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 그리고 문자폭탄 등을 보내갖고 결국 굉장히 많은 여론적 압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선고 결과를 가지고 생중계를 하는 과정이지만 생중계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임명되고 검찰 개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인데요.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합니다.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부 비리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감찰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 총장 이제 취임사 네. 모습을 보셨는데 어제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이렇게 읊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각기 다른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이제 토로한 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한시 내용이 하늘로를 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뭐 지금 나옵니다만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고 보리는 춥기를 바라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고 뽕익단 아나는 흐린 하늘을 바란다. 예. 이 지금 각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무일 그 총장의 그 얘기 속에는 아마 본인은 물론 뭐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이야기 그 견해가 참 첨예한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뭐 예. 그런 애로사항을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마 문무일 그 총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찰 내의 조직 내의 반발 그리고 또 국민들의 그 아주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또 여러 가지 다 복잡하게한 입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입장을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봤을 때 어제 이 한실 읊은 부분이 비공개 대목에 비공개 네. 장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왜 이걸 공개했을까? 저는 뭐 청와대가 이때까지 지금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파격적이고 소통하는 행보 소통이죠. 예.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저는 아마 문무일 총장이 혹시 이 한시 부분을 읊은 부분에 뭔가 조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명토를 받는 그런 모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박수현 대변인이 이 시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대통령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 때문에 첫 번째는 정치 검찰이 반성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 그러면 제3의 논의기구에서도 논의를 해보자. 세 번째는 공직자 수사 비리처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나를 비롯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한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듣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더 강하게 이 지금 대내는 장면을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상기 법무장관도 오늘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뭐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는데요. 검찰 개혁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도 강하게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박상기 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독이면서 검찰 개혁보다는 혁신과 변화의 방점을 좀 찍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을 벗어나는 탈정치 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우병우 라인,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라든지 검찰 조직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좀 벗어나는 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검경 수사권에 대한 분리 조정 문제랑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일인데 이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120석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 여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야당의 협조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여론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론들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뭐 다 됐어요. 끝으로 네.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세,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면서 이른바 이제 서민 감세로 예. 증세에 뭐 맞불을 놓는 물론 이제 네. 당의 어떤 공식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이제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예. 사실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담배세나 유류세의 그 감세에 대해서 강하게 그 공약을 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가 됐으니까 본인의 아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 이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또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일종의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실 2015년 2015년 1월 1일 날 담배세가 2,000원 인상됐습니다. 이때 당시 사실 그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당시 집권 여당의 그 의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사실 이거 그 2,000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올렸는데 사실 담배세가 2,000원 오르고 난 뒤에 사실 이 흡연율이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오히려 이 3조 8천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그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트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증세 측면에서- 효과가 예,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세가 주로 못 사는 분들, 예. 이분들한테 상당히 돈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듭는 예. 그런 모양새가 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한 정책 행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마치 부자 감시하니까 우리는 서민 감시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 수순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타당의 목소리는 저는 뭐 의견 타당해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셨습니까? 프레임 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부자 증세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당한 명칭을 지어달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증세를 더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예.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혼자 힘만으로 불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들에 대한 사람들의 힘을 얻게 되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부자 증세 하겠다 그러면 서민감세도 주장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담배세에 대한 인하라든지 그리고 20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깎겠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국민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들을 갖고 가서 결국은 세금에 대한 모든 논의를 한 번에 끄집어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서 끌고 가는 일방 통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바른정당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178조 알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